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MBA골드 김태균 매니저입니다. 자, 최근에 제가 이제 손절 짧게, 익절 크게 제 나름대로의 원칙에 맞게 그런 종목들이 하나씩 나와주고 있습니다. 손절가 나름대로 좀 짧게 계속해서 잡고 있고요. 그리고 제 원칙을 또 매매 원칙을 좀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서 이번 달 들어가지고 이제 두 종목이 70에서 80% 정도 급등한 종목이 나왔습니다. 첫 번째가 엑시콘이고요. 먼저 엑시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일주일 만에 70% 가면서 이제 2차 목표가 사실 도달은 됐습니다만 그 추후에 이제 최근에 좀 눌렸습니다.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한 며칠 정도 눌렸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할 때마다 아직까지 CX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엑시콘 아직까지 시세는 한번 남아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거의 장중에 20% 이상의 또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어느덧 80%에 가까운 또 최고가 수익률 또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엔비디아 주가가 물론 지난밤에 약간은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점도표 공개에 대한 부분들,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BOJ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경계감이 있는 시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보다는 좀 밑에서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기업들 또는 그동안 시장의 흐름에 쫓지 못했던 기업들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있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게 SK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 대한 이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또는 삼성전자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특정 키워드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CXL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CXL 외에도요. 오늘 제가 이제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실제로 ADC 쪽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. 또 AGI 이 범용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 전장 부품 쪽 관련된 또 기업 이슈도 있었습니다. 자, 삼성전자가 이제 M&A 관련된 이슈가 오늘 주총에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가가 또 급등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HBM3E가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테스트 중에 있다. 이러면서 이제 오늘 또 시장에서 부각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라면은 물론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는 좀 수익을 챙겨 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점도표가 3회 인하가 아니라 올해 2회 인하로 그 시장에 좀 비우호적인 수치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또 나름대로 시장이 또 단기적인 충격을 또 받을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선 수익을 좀 챙겨둔 상황에서는 나머지 비중은 가져가는 게 맞다. 이제 또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물론 오늘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볼 여력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. 그래서 CXL 관련된 종목 중에서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을 잡고 있는 거죠. 대장 잡고 있는 이 엑시콘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또 공개 방송에서 엑시콘뿐만 아니라 생쇼 편입한 종목 이 종목도 사실 2차 목표가를 갔지만 한 발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바로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이고요. 선익 시스템 오늘 또 어제 저녁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그 BOE의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BOE의 이 증착 장비에 대한 부분들 이 4기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서 오늘 시가가 갭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.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FOMC 불확실성 이슈도 있고요. 그리고 아직까지 공시가 뜬 게 아닙니다. 공시가 뜬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분명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의 약간의 차익 실현에 빌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캐논도키라는 일본의 기업을 제치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증착기 한 대에 우선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캐논도키 경쟁사 제품보다 가격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. 그러면서 이번에 4기. 그렇게 되면은 수주가 만약 그게 정말로 계약이 나온다면은 1.2조 정도 됩니다. 근데 이 선익 시스템의 매출, 연간 매출액을 보시면 1,000억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이쪽이 매출 인식이 되게 된다면은 이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의 좀 차익 실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되 전략 매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깝다. 그래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공시에 대한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인이 되고 나서 조금 더 끌고 갈지 그런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오히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어떻게 보면 이 OLED 쪽, 이 BOE 쪽 관련해 가지고 이 증착 물류 장비 쪽 관련된 또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 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.
그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 영상 한번 보시면은 뭐 제2의 선익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기업, 뭐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한번 지켜보셔라. 오히려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또 이외에도요. 리뷰를 또 도와드린다면은 뭐가 있을까요? 어제 이제 코미코, 코미코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코미코가 어제 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.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기술적 뭐 패턴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지표나 뭐 여러 가지 좀 키워드들이 있겠죠. 근데 저는 항상 갭을 좋아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갭은 상승 갭을 의미하고요. 또 갭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갭이 있습니다. 뭐 급진 갭, 소멸 갭, 돌파 갭, 그죠? 그리고 뭐 제가 여러 가지 갭이 있겠지만 자, 아무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이 차트의 주기를 조금 땡겨버리면은 저는 이게 약간의 돌파계 형식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우리가 보통 이제 추세선을 단기적인 추세가 그릴 수도 있고요. 뭐 중기적인 추세, 뭐 그래 약간의 장기적인 추세 라인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의 흐름은 어느 정도의 약간 삼각 수렴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추세선 상단이거든요. 근데 보통 우리가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갭으로 뚫어버렸을 때 저는 그 기업의 추세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전에 이제 플리토라는 기업을 또 바닥 구간에서 또는 제가 생쇼에서 편입을 하고 나서 갭을 한번 떴다가 그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공개 방송에서 이거는 모아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이후에 100%까지 올라갔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그때도 당시에 갭이 발생을 했던 거고 그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매집 과정으로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시세가 추후에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이 코미코,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 또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. 또 내일 새벽인가요?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일 새벽이 아니라 오늘 저녁인가요? 내일 새벽인가요? 아무튼 이제 밤 사이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될 겁니다. 만약에 거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또 예상치보다 또 괜찮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온다면은 이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요.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들,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소재 브라더스를 보셔야 됩니다. 딱 3개 말씀드렸습니다. 동진세미캠, 솔브레인, 한솔케미컬.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거든요.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. HBM 종목들도 좋지만 그동안 소외받았던 이 소부장 관련된 전공정, 레거시 공정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부터는 지켜볼 때가 되었다.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편입할 종목은 뭐 오랜만에 바이오 종목이고요. 사실 바이오 종목들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사실 점도표 공개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차익 실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빠져도 덜 빠질 수 있는 종목, 약간의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오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미래가 기업되는 기업, 이름도 미래가 기업되는 기업입니다. 자,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는 1140원이고요. 종목명은 퓨처캠이라는 종목입니다.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제 치매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주가의 위치를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.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선 주가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주가 자체가 우선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. 사실 이 기업이 한번 시세가 나오면은 과거에 작년에 이제 뭐 한 6월에서 7, 8월 정도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오는 종목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에 약간의 호가 범위가 호가 단위가 조금 호가창이 얇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 기업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우선은 지금 기술적인 자리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파동 한번 만들고 두 번째 파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오늘 또 맞물리고 있고 또 올해 또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야기들이 올해 내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핫했고요. 뭐 알츠하이머나 이쪽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올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 FOMC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올해 2회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바이오 기업들은 약간의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금리와 유난히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자체가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나름대로 좀 안전 마진이라고 할까요? 아니면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오늘 편입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 자료 보면서 바로 왜 제가 이 종목을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겠지만 우선은 최근에 어떤 재료가 붙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퓨전파마 인수에 뭐 RPT 부각받았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방사성 의약품 원천 기술을 앞세워 가지고 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을 또 선도하고 있다. 그거와 또 관련해서
또 수혜주로서 지금 부각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도나네맙 임상에 또 주목받는 퓨처캠이다. 그래서 알츠하이머 진단 매출에 또 주목을 해보자.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는요, 지금 이 환자 투여, 이 도나네맙의 국내 임상을 위한 환자 투여가 4월달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진단제, 아미비드라는 그 진단제를 국내에 또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또 이슈가 붙어 있습니다. 또 게다가 이 레카네맙 하반기에 국내 허가 시에 또 수혜주 부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재료가 붙어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또 점도표가 3회 이나 그냥 기존에 했던 그 예상치하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어차피 올해 금리 인하는 시작을 할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반기, 뭐 상반기에는 지금 약간 어렵다라는 분위기로 가고는 있지만 하반기에 결국 올라갈 겁니다.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러면 어차피 지금 3월 달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 슬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합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7월 달이든 8월 달이든 그 이야기가 언제든지 5월 달이나 6월 달에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이 투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올해 내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가져도 좋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퓨처캠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제약 종목인데 방금 이야기하신 그 임상 관련 종목이 지금 어떤 개발 단계에 있고 무슨 또 이 계약금 이전이나 이런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지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네,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국내에서는 또 임상 또 3상이 또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환자한테 이제 투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첫 투약이 이제 4월 달부터 또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동사의 이제 진단제 관련된 또 이슈가 또 붙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 도나네맙 FDA 미국의 FDA 시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초로 예상을 했었으나 이게 약간 뒤로 밀렸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오히려 뒤로 밀렸던 부분들이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도 오히려 있기 때문에 재료가 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. 대신 이쪽 관련, 미국 FDA 쪽 관련된 이슈는 연말 쪽 이슈까지 조금 약간 밀려있는 4분기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올해 뭐 하반기가 됐던 뭐 이런 2분기, 3분기가 됐던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차트 위치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편입을 한 거고요. 자,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 1차 목표가는 11,250원, 그리고 2차 목표가 14,250원, 그리고 손절가는 9,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